오늘의 주제는 2022년 은행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투자 36.5도씨입니다. 정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국님, 그 2022년에 네. 뭐 국내를 말고도 해외에서도 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아무래도 은행업에 대해서는 호재겠죠? 직접적인 호재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얘기했거든요. 내년 1분기 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멘트들도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장세 나쁘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뭐 안 좋다 이런 것들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도 미국이랑 디커플링이었잖아요, 주가 자체가.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산업이 그래도 탄탄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뒷받침이 돼서 그랬었고, 네. 최근 들어서 또 인플레이션, 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코로나 때문에 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뭐 금융 불균형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중에 한 번 오를 것 같고, 네. 1분기 때. 왜 그러냐면 3월은 원래 금리 인상 이슈가 없어요. 3월에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만, 네. 1, 2월 달 중에 아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그래도 내년 중에 한 번 더 올라서 한 1.5%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내년에 2차례 정도는 올려야 될 거예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안전자산을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뭐 금이나 달러 이런 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뭐 리스크가 큰 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안전도가 높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테마성보다는, 주식으로 보자라면 테마성보다는 차라리 성장주나 가치주 이런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시대에는 성장주가 정말 인기가 많았죠. 앞으로가 금리가 기대되는. 낮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BBIG. 네. 꼭 그 금리 영향 때문은 아니지만 최근에 성향이 그랬다는 거지. 네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오를 기업들이 사실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금리 상승인가 되면 성장주랑 가치주 둘 다 좋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가치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게 됩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가치주, 뭐 성장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칼로 나눠져 있는 건지. 지금 돈 잘 버는 애, 앞으로 잘 벌래. 그러니까 지금 잘 버는 애는 가치주. 네. 앞으로 미래에 잘 버는 애는 성장주. 근데 이제 성장주가 가치주화 되겠죠. 정말 그게 실현이 되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꺾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버는 가치주들이 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당연히 돋보이는 거는 금융. 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건 사실은 금융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은행. 이제 아무래도 은행업에 맞습니다. 대한 얘기니까요. 네, 왜냐면 예금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가 올라가고요. 네.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예대마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네. 예금과 대출의 이자율의 차이로 돈을 번다. 그렇죠. 네. 그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미 가계대출이 많이 나가 있어. 영끌. 그러니까 지금 나가 있는 대출에서도 올리는 건가요? 당연히 올려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변동금리로 대부분 설정이 돼 있어서 네. 지금 바로는 안 올라가겠지만 뭐 몇 개월 뒤에,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내년에도 네네. 2차례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기존에 나가 있던 대출,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장기 대출이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매번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설정할 때 보면 고정금리 할 거예요, 변동금리 할 거예요를 표시를 해요. 근데 한 이 금리 차이가 0.5에서 1% 정도 차이 나요. 네.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오를 걸 기대하면은 고정금리가 나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 하나요? 지금 당장 올라봤자 얼마 오르겠어. 난 지금 당장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이 되거든. 기본 이자율. 조금이라도. 네. 네, 그래서 그게 0.5에서 1%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 나요? 네. 그래서 변동금리를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네. 지금 눈앞에 딱 한번 보고. 우리는 안 그래. 당연히 우리도 그래. 저도 아직 대출 받아봤는데. 잘 생각하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이 있는데 네. 변동금리 적용 시기가 돼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서는 마진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올 한 해 사실 은행업도 괜찮긴 했지만 네네. 가장 큰 수혜는 누구예요?
올 한해요? 네, 은행주 중에서도. 증권이죠. 카카오뱅크. 그건 증권주고. 그건 금융주에서 증권주고. 아, 네. 카카오뱅크. 아, 은행업에서? 왜 그런가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자마자 그냥 네. 모든 자금이 다 몰려버렸잖아요. 제가 알기로 네. 뭐 코스피 200인가 거기도 들어간 네, 거 아닌가요? 왜냐면 시총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 은행주에서 대장주예요, 이제. 그 몇 개 은행에 다 다 합치고보다 더 합치면 커요. 더 크다고 알고 더 있어요. 커요. 아,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렸긴 하지만 결론은 예대 마진을 극대화시켜서 돈을 많이 벌려면 네. 자본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IT에 대한 것들 때문에 성장이 더 기대되는 거. 아, 네. 하지만 KB나 우리나 신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돈도 많고. 이미 많은 가계대출을 가지고 있고 아. 그 다음에 현금도 풍부하고 네. 여기 IT만 얹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더 저는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증권사 얘기했으니까 네. 은행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은행 증권을 또 따로 분리하기는 그렇거든요. 하나의 네. 금융업이죠? 네, 금융으로 은행, 보험, 증권을 따로 네. 이제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증권사 순이익도 최근 들어서 수치를 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3분기 순이익이 보니까 73%가 올랐어. 네. 그럼 왜 올랐냐라고 따져보면 IPO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IPO. 네, IPO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뭐 수익도 많이 났다. 그때 3분기 순이익이 보니까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네. 전분기, 2분기 때 대비하면 한 10%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을 때려치시는 분들이 또 많죠. 네. 네. 저도 때려치고 싶긴 한데. 많아지고 있고 네. 우리 주식 컨텐츠예요. 네. 네, 그래서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증권사에서 신용으로 땡겨서 또 거래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이자율도 아마 올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해요. 네. 이자를 더 올려서 받으면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더 안 좋은 거죠. 안 좋아질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이때 또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업이 저는 내년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네. 지금 당장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왜냐면 이미 금리가 또 인상이 됐고, 네. 근데 저번 달에 인상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대출금리 이번 달에 적용될 거예요. 인상이. 올라가나요? 네. 네, 이번 달 다음 달에. 그러면 네. 어찌됐건 4분기 실적에 반영이 포함이 되는 될 거예요. 거구나. 그 다음에 은행업에서도 사실은 이제 분기 배당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 다 막혀 있어서 잘 못했었는데, 그리고 증권사는 또 대표적인 배당주예요. 증권사가요? 네. 저희가 그 포털에도 보면 네네네. 증권이라고 해서 리서치가 싹 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뭐 업종, 테마, 뭐 시가총액도 있지만 시가총액 옆에 보면 배당이라고 써 있어요. 배당, 네. 네, 그래서 배당을 클릭해 보면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쭉 순서가 뜹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개발이 1등일 거예요. 베트남 개발이요? 네, 뭐- 베트남주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네. 배당이 40% 정도 될걸요. 100만 원 하면 네. 40만 원 준다. 네, 근데 동전주예요, 동전주. 그러니까 뭐 네. 10원, 20원, 100원. 뭐 이제 굉장히 싼 주여서 네. 변동성이 너무 크죠. 아. 네, 근데 그 밑에 조금 안정적인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증권주. 네, 그리고 은행도 내년에는 배당을 조금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금리 상승기기도 하고 배당 수익률도 볼 수도 있고. 근데 배당을 하려면 언제 사야 돼요? 이제 올해 가기 전에 사야 돼요. 가기 전에, 네. 네, 그래야지 4월달에 배당을 받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 중간 배당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연말 배당 기준으로 하면 4월. 4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불안정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고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모르죠.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지금 뭐 결과치는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아요. 네. 최종 좋은 결과가 네.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정확한 결과. 정확한 결과가. 기존의 거에서 부스터샷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 없다, 아니면 새로운 걸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감염력은 올라갔지만 네. 치명률은 떨어졌다. 뭐 치사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다 네. 보면은 차라리 위드 코로나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결정이 되는 거는 20일 지나봐야 돼요. 12월 20일 네, 정도 지나봐야 네. 알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상황, 네. 지금 주가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난 아니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틀 괜찮았어. 네. 뭐 들어가도 될까라고 했는데 또 떨어져. 그쵸. 이게 너무 심한 장세에서는 사실은 아까도 저희가 이거 딱 찍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죠. 악재가 너무 많아서 그래. 네. 이럴 때는 차라리 안전한 걸 찾는다거나 조금 쉬어가도 돼요. 배당주 같은 것도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나 증권주 그 중에서도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전문가님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네. 간단히 2022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까지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던가 기업을 혹시 또 준비해 오셨는지 좀 살짝 궁금해서. 저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네. 자본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IT 업이 은행업에서 강세를 띠기도 하죠. 네. 카카오뱅크 성공하고 나서 토스뱅크도 또 네.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네. 리서치 자료를 하나 봤는데 네. 저는 사실 카카오페이나 네. 카카오뱅크만 쓰다 보니까 간편 결제를 네. 전 토스가 당연히 되게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 그 리서치에서 네. 20대인가 30대에 굉장히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앱 중에 금융 앱 중에 하나가 토스예요. 1, 2위가 토스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이 뭐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페이고요. 네. 놀랐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혜택들도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IT 업종이 금융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 은행, 증권 다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아마 토스뱅크가 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네. 좀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 돈도 얼마 없는데 성장 가치만 보고 주가가 이 정도라고? 그쵸. 그러면 그 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 지주회사들은 왜? 재평가의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지. 그쵸. 근데 순이익 자체도 지금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도 올라가지만 네. 많이도 떨어집니다. 좀 지금 전문가님이 해주신 말을 좀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들에 비해서 이제 고밸류나 멀티플을 많이 받은 건 얘네가 이제 단순히 은행주가 아니라 그럼요. 좀 플랫폼주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잘 가고 있던 전통 은행주보다 좀 더 고밸류를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고밸류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전통적인 은행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그렇지. 거기에 뭔가 플랫폼을 얹을 수도 그 있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내년이 아마 기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토스에도 밀릴 수는 없다. 야, 우리가 돈이 있는데 우리가 그쵸.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분명히 투자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 거에다 올리면 저희가 이제 그 NFT 얘기할 때 네. NC소프트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집행검의 NFT를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금력이 있고 뭔가가 네.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그쵸.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KB 금융지죠. 항상 KB, 뭐 네. 자주 얘기하긴 하지만 워낙 자금력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돈들을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예대 마진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를 꼽고, 네. 또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 저는 그냥 금리 인상 수혜도 있지만 네. 그냥 금융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증권주 하나 증권주 하나.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증권주가 순이익 많이 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어야 그쵸. 배당을 줍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데가 저는 요즘에 보고 있는 게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네. 네. 뭐 메리츠증권도 좋아요. 네, 배당 6에서 7% 정도 평균적으로 지급하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네, 대신증권도 그 정도 지급해요. 근데 뭐 NH투자증권도 한 6에서 7% 지급하는데, 네. 그러면 그 걔네들 중에 왜 꼭 NH냐? 네.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네. 배당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걸로도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네. 올해 IPO가 흥행을 많이 했죠. 네. 네, 근데 거기에 NH투자증권이 한 게 제법 많아요. 맞나요? 네, 주관사로 참여한 게 제법 많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네. 제법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IPO도 흥행하고 뭐 다른 브로커리지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올 한 해 한 9천억 정도 벌었거든요. 9천억이요? 네, 1조 가까이 벌 것으로, 뭐 아직 정확한 건 나와 봐야 되지만 1조 가까이 벌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걸로 배당을 5에서 7% 아니면 6에서 7% 정도를 지급하는 건데 네. 내년도 좋을 거라는 거지. 어. 그러면 굳이 배당뿐만이 아니라 네.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뭐 2022년 전망이다, 뭐 내년도에 지수가 어떻게 될 거다 많은 기사를 보면은 사실 뭐 3,600 간다, 800 간다, 그거는 400 간다,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항상 나와요. 네, 진짜로 그렇게 가게 되면 수혜를 보는 건 아무래도 증권주가 좋아 보이네요, 그죠? 그렇죠. 어찌됐건 뛰어들 거니까. 그렇죠. 많이 나올 거고 어찌됐건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계속 새로운 재료들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 네. IPO 관련된 IB 네. 관련된 수익들도 좋고 플러스 배당도 좋고 금리 수혜도 말 그대로 신용융자 땡겨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에 따른 또 수혜도 조금은 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증권주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뭐 이제 NH투자증권은 이제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IP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IPO 이제 상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거에 관련된 수익도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은행주 네. 중에서 뽑자면 전통은행주. 전통은행주, 네, KB.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항상 그냥 요거 하세요라기보다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셔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이제 2022년 금융업 중에서도 네, 은행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 네, 필요하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직접적으로 은행업의 뭐 수익에도 귀결될 거다. 많은 영향을 줄 거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로 나타나겠죠? 나타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대형 은행주들이 조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뭐 배당도 준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2022년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또 몇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죠? 많아서 산업이 너무 많아. 여러 산업을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희는 항상 뒤쪽에 저희들 관련된 종목도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뒤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